이제 126조의 월권 대리에 관한 판례를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1번 116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어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박해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 따라서 사술, 속임수, 사기의 술소, 속임수를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 함부로 씁니다. 무릅쓰고 써, 무릅써. 그래서 단지 함부로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계약을 했다. 그런 경우는 표현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론 뭐죠? 결론은 뭐라고? 본인 책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성명 모용 소송이 있습니다. 함부로 남의 이름을 써서 하는 소송 이런 것이 있거든. 이런 경우는 본인 책임이 없다. 항상 뒤에 가서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다 뜻이 뭐라고? 그 경우는 본인 책임 없다는 뜻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해야 되거든. 성립해야 돼.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술은 사기의 술수 그런 뜻이고 성명 모용 소송은 함부로 남의 이름을 빌려서 소송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성명 모용 소송. 이런 건 참 어려운 개념인데 민사소송법에 진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성명 모용 소송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표현대로 되지 않아서 본인 값은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대리인이 사자 맞죠? 심부름꾼. 원래 사자의 경우는 대리와 다르죠. 그러나 사자라 하더라도 대리권에 있는 어떤 겉모습이 있고 이에 대해서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외 판례죠. 원래 단순한 사실행위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자이지만 그 사자가 대리인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경우는 본인도 책임진다. 그런 아주 예외 판례가 되겠어요.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를 통하여 권한박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의 경우는 대리 허용되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 경우는요. 126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냥 되겠네요. 공부하실 때는 사자는 대리 안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자가 심부름꾼이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자가 대리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볼만한 적당한 이유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자의 경우라도 표현대리가 성립되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어 없어? 있다. 예외 판례죠. 흔치는 않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자와 대리 경우는요.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고 대리인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뭐가 사자냐 누가 대리냐가 애매한 경우에 이런 판이 나온 거죠. 항상 예외가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외 없는 법칙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시험부터 예외 판례가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월권 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여부는 언제? 행위 당시, 계약 당시에 기준이 되죠. 항상 그렇습니다. 법률 불소고 행위 당시는 무슨 소리죠? 계약 체결 당시.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은 계약 체결 시가 기준이 되죠. 계약 체결 시에 알았다 그러면 선의무과실 아니죠. 계약 체결 당시에만 전혀 몰랐다면 선의무과실이지 그 위에 알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그래요. 법률의 시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정당한 이유는 선의무과실과 같은 뜻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선의무과실은 같다는 뜻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판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및 투자 상담 권유문은 이것도 사실행위로서 증권회사 본점 책임 없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은 증권결제가 많이 없어졌죠. 요즘은 집에서 전부 다가 인터넷 거래를 하죠. 요즘은 주식 거래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요즘은 객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증권회사 객장에 보면 그 투자 상담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포스코가 좋다, 전망 좋다, 현대 증권이 좋다, 삼성 자동차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추천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깡통차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추천을 한 투자 상담사가 있는 증권회사 본점에 대해서 책임 묻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해석이 사실행위를 그렇답니다. 사실행위.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업무는 월권대로 성립할 수 없다. 왜 그렇다고요? 사실행위 불가하다.
단순한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따라서 나중에 투자 상담사가 있는 증권회사 본점에 대해서 자, 투자 상담사가 상담을 잘못했다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얘기 되겠고요. 하여간 증권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지 고수익 고위험이죠. 수익이 높지만 위험도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깡통 잘 가고 다시 말해서 원금을 다 날릴 거고 해야 되죠. 자기는 큰 돈만 벌고 원금 안 날리겠다. 그러면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다 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자산과 투기자본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권회사에서 투자상담사가 이것저것 추천합니다.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추천해서 돈을 벌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렇다고 해서 증권회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일상가사대리를 기초로 해서 월권대리가 성립하시는데 처가 자가용차는 일상가사 범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가용차. 아셨죠? 일상가사는 부부간에 쓰는 개념이죠. 읽어볼까요? 민법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서로 대리권 있어요. 먹고 쓰고 자는 거 있죠? 에어컨 사드리고 냉장고 사고 침대 사고 전기 쓰고 수도 쓰고 이런 것은 일상가사로서 신랑이 에어컨 3대 들여놔도 여름에 더워. 그래서 3대 들여놔도 부인이 갚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일상가사는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가사 넣으면 책임이 없어요. 따라서 부인이 계약하다 망했다든지 신랑이 사업하다 망했다. 그런 경우는 서로 책임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은닉이 가능하죠. 그래서 부인이 계약하다 망했다. 부인이 너무 시달리니까 남편이 마지못해서 갚아주는 것이고 신랑의 사업이 망했을 때 부인 고유재산, 친정재산을 갖다가 신랑의 채무를 갚아주는 것도 부부간의 어떤 갈등 또 부부간의 부인이 신랑이 안 돼서 그렇게 측은한 마음에 갚아주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고액 체납자들은요 자기 재산 다 부인 앞으로 넘겨놓고 나는 땡전 없다 그러면서 세금 떼먹잖아요. 왜냐하면 일상가사가 아닌 경우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가사, 일상적인 가사는 서로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부인이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 이런 경우는 못 갚으면 부인이 갚아야 되지 남편은 갚아줄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나 예를 들어 자가용차가 아니라 좀 힘들게 사시는 부부들이 1톤 트럭을 마련해서 이게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영업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셨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자가용차라는 것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편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가용차 같은 것은 일상가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부인이 자가용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은행으로 빌렸다. 근데 못 갚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 쪽에서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잠깐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보시죠.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소유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원인무효 가짜 등기란 이유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월권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위조했다는 얘기예요. 위조한 경우까지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 푸시다가 이 말 나옵니다. 자기 명의, 자신 명의 이렇게 나오면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아. 따라서 본인 책임 없습니다. 이것이 위조 그러면 그 말 알아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찍거든. 위조했어? 그러면 책임 없어. 이렇게 알아듣기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리도록 만들기 위해 이렇게 살짝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자체를 위조해서 내 앞으로 해놓고 계약했다. 그런 경우는 계약서 자체에 본인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위조당한 경우까지 본인이 책임지라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이 뭐라고요? 본인 책임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치실 때는 문제 풀이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기 명의, 자신 명의로 원인무효 위조 등기라는 경우는 그리고 나서 등기를 넘겼다.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아. 결론은 이 경우는 본인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특히 자기 명의, 자신 명의가 위조란 뜻인데 위조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저렇게 쓰는 것은 학생들이 혼란을 일으키도록 다시 말해서 속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기 명의, 자신 명의란 말이 나오면 위조된 것이고 그런 경우까지 본인이 책임지지는 않는다. 즉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